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24시간 지켜주는 놀라운 생명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여름 땡볕 아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등에, 겨드랑이에 땀이 줄줄 흐를 때, 아, 너무 불편하다.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그냥 땀 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말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하거나 중요한 미팅 전에 땀 때문에 셔츠가 젖어서 당황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정말로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더운 여름날에도 격렬한 운동을 해도 사우나에 들어가도 땀 한 방울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몸은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한 채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결국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땀이야말로 인체의 정교한 냉각 시스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평균 36.5 전후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36.5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생명의 황금 균형점입니다. 이 온도에서 인체의 수천 가지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최적의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지 아시나요? 체온이 단 1만 내려가도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신진대사율도 감소하며 심지어 뇌의 활동까지 둔화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1에서 2만 올라가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열에 의해 변성되기 시작하며 세포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뇌세포가 손상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열로 인한 경련이나 의식 잃음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많은 장치들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근육을 떨게 해서 열을 만들고 더울 때는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땀입니다. 땀은 사실 99% 이상의 물과 나머지 1%의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된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액체입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들과 요소, 젖산, 암모니아 같은 대사 부산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연, 구리, 철 같은 미량 원소들과 면역글로 불린 더모시딘 같은 항균 단백질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잡한 액체가 어떻게 우리의 체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증발열이라는 물리 현상에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물 1g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즉 증발할 때 약 580칼로리라는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실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전체 칼로리가 대략 2000에서 2500칼로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물 4에서 5g만 증발해도 하루 필요 칼로리의 1%에 해당하는 열을 몸에서 빼앗아가는 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1리터의 땀을 흘린다면 이 땀이 모두 증발할 때 약 58만 칼로리, 즉 580킬로칼로리의 열을 몸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1시간 동안 빠르게 걸을 때 소모하는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나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몸속에 과도한 열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즉, 땀은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몸속 과열을 식히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계속 작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만약 냉각수가 없다면 엔진은 과열로 인해 몇 분 만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것이죠.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대사 활동을 통해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면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땀이 자동차의 냉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의 역할이 단순히 체온 조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땀은 우리 몸을 지키는 다기능 보호막이자 생화학적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먼저 노폐물 배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땀 속에는 요소, 젖산, 크레아티닌 같은 대사 부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까지도 미량이지만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물론 신장이 담당하는 노폐물 배출에 비하면 그 양이 적지만 그래도 몸속 독소를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 문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 후 몸이 개운하고 가뿐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런 해독 효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체내에 쌓이는 독소들이 많은데 땀을 통한 배출이 이런 독소 제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땀은 피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이 분비되면서 모공이 열리고 피지와 각질, 그리고 모공 속에 쌓인 오염물질들이 함께 배출됩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땀을 흘린 후에는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당한 발안 자체는 피부의 자정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탄력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땀을 통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 세포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땀의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땀에는 더모시딘이라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장균, 포도상구균, 칸디다균 같은 다양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를 각종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글로불리너라는 항체도 땀에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표면의 1차 면역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피부 감염이나 무좀 같은 질환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땀을 흘린 후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요. 그렇다면 땀이 전혀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무한증이라는 드문 질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땀이 전혀 나지 않는 병인데요. 이 질환은 선천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후천적으로 땀샘이나 관련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무한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실내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운 곳에 가도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운동은 물론이고 빠르게 걷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무한증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철에는 집에서 나갈 때도 항상 차가운 물과 아이스팩을 가지고 다니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서 에어컨이 있는 휴식 장소들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이나 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죠. 이런 분들을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땀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 시스템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땀, 즉 다한증도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한증은 체온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땀이 나는 질환입니다. 손바닥 다한증의 경우 악수할 때마다 민망함을 느끼고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손에 쥔 펜이 미끄러져 실수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가 땀 때문에 고장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겨드랑이 다한증을 가진 분들은 더욱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옷에 땀 자국이 생기는 것이 걱정되어 밝은색 옷을 아예 입지 못하거나 회색이나 남색 옷만 골라 입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겉옷을 벗을 수 없어서 더욱 덥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되어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 다한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을 극도로 기피하게 되고 무좀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하루에 양말을 여러 번 갈아 신어야 하고 신발도 매일 바꿔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다한증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입니다. 좀 더 씻으면 안 되냐, 긴장하지 마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한증은 개인의 위생이나 의지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땀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적당히 나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상황에 맞게 조절되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땀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적정한 수분 섭취입니다. 땀의 주요 원료가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상당량이 혈액과 조직액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약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땀 분비량이 줄어들며 결국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실제로 몸에서 이용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증이라는 신호는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샘이 활성화되고 땀을 효율적으로 흘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땀 시스템의 훈련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던 사람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같은 강도의 활동에서도 땀이 덜 나고 더 효율적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동을 통해 땀샘을 단련시키면 더 적은 양의 땀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온 관리 습관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적절히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학 섬유보다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는 것이 땀의 흡수와 증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뒤에는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만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를 마시거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우나나 반신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뜨겁지 않은 환경에서 천천히 땀을 흘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우나를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몸이 힘들다고 느끼면 즉시 나와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땀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 중 식은땀이 반복된다면 갑상선 질환이나 결핵, 심지어 암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밤에 식은땀을 자주 흘린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유 없이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난다면 자율신경 이상이나 호르몬 불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병, 갱년기 등에서 과도한 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후 물만 보충하면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상태로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장시간 운동을 할 때 물만 계속 마시면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스포츠 음료나 소금물로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소에 그냥 귀찮고 불편한 존재라고 여겼던 땀이 사실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냉각수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땀은 단순히 물기가 아닙니다. 36.5도라는 황금 균형을 지켜주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더운 여름날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과도한 땀이나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흘리는 땀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땀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서 흘리는 땀, 운동할 때 나는 땀, 긴장할 때 손바닥에 맺히는 땀까지도 모두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땀을 무조건 싫어하기보다는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냉각수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땀을 흘린 후에는 깔끔하게 씻어내고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시스템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땀은 가장 단순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생명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라며 건강한 땀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